안녕하세요. 사이언스 프렌즈 친구들, 사이언스 프렌즈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마트폰, TV, 냉장고, 심지어 자동차까지 꼭 들어간다는 이것, 반도체지요. 최근에는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의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작지만 큰 기술, 반도체 속 숨은 이야기 너무 궁금하시죠? 교수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얼른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김지훈 교수입니다. 저는 반도체 설계 중에서도 이제 디지털 반도체와 관련한 연구를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아이덱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설계 교육센터와 다양한 국제학회에서도 이제 기술분과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최근에 II 젊은 과학기술인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도메인에 특정하게 응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 설계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영상이나 음성 등에 대한 신호 처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설계에 대한 연구로 이번에 좋은 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배 연구자분들께서 진행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라고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반도체 칩은 저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어떤 스마트폰이나 혹은 어떤 웨어러블 기기, 혹은 저희가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냉장고, TV, 세탁기와 같은 그런 생활 가전에서부터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많은 자동차나 이제 비행기, 우주선, 그리고 인공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우리가 연구하는 그런 반도체 칩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구나.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도체는 사람을 대신해서 어떠한 특정한 일을 굉장히 잘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카락 두께보다도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트랜지스터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연결을 해서 우리가 어떤 덧셈 뺄셈을 하는 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더 빠르게, 그리고 사람보다도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다. 볼 때는 작은 반도체 칩 하나인데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거예요? 네, 쉽게 예를 들자면 요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리를 할 때 재료는 냉장고나 창고 등에 넣어두고 이를 이제 가지고 와서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반도체도 어떠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와 이런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메모리에서 가지고 와서 실제 연산을 하는 이런 프로세서, 그리고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들은 모두 트랜지스터라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최근에 발표된 그런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두뇌에 해당하는 반도체 칩을 예로 들자면 이런 트랜지스터 하나의 크기가 10나노미터 정도의 크기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굉장히 작은 트랜지스터 약 190억여 개가 모여가지고 한 개의 칩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작은 칩 한 개가 실제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제 신호를 처리를 함으로써 저희가 원활하게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게임을 할 수도 있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어느 정도까지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가나요? 정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모리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D램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사람들이 어떠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작업 공간의 크기와 같다고도 생각하면 좋은데요. 그만큼 작업 공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예를 보면 1983년도에 처음 64kb의 D램을 개발하고 나서 40년 만에 그 용량을 50만 배 가까이 늘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D램 칩을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들도 끝없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그 한계가 끝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아까 전에 반도체 기술이 더 발전되어 자동차, 비행기, 우주선까지 쓰인다고 하셨잖아요. 요즘에 가장 주목하고 계신 반도체 분야가 있으신가요? 저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단순히 자동차 그 자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음악 감상이나 혹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운전을 보조해주는 기능부터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에 이르기까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반도체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에서부터 다양한 통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능들이 반도체로 구현이 돼서 자동차 안에 들어가고 또 자동차 주변의 상황을 인지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센서들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반도체들도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는 챗GPT 흥행과 함께 AI 돌풍이 반도체 시장에 거세게 불고 있잖아요. AI 반도체가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떠한 이미지에서 이게 어떤 거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단순히 번역 이런 부분들도 넘어서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전에는 저희가 소위 GPU라고 말하는 반도체가 굉장히 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GPU 같은 이 기능을 하는 반도체 중에서도 실제 인공지능 처리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이런 반도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고 다니는 모바일 기기에서는 좀 더 저전력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이제 구글과 이런 네이버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큰 서비스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우리가 좀 더 지구 환경을 지키는 상황으로서도 우리가 반도체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많은 회사와 연구소 그리고 대학들이 관련한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관련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해서 연구가 진행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 환경과도 연관이 있는 반도체 산업, 세계 각국에서도 열심히 힘을 쓰고 있는데 교수님의 연구 성과가 궁금해요. 네, 저는 이 프로세서라고 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프로세서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공지능이나 혹은 차량용 반도체 혹은 더 나아가서 하드웨어 보안이라고 하는 분야로 어떻게 특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개의 연산 유닛들을 연결해서 소위 말하는 행렬 연산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연구를 VLSI 심포지움이라는 학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였고 메모리와 해당 프로세서를 어떤 식으로 잘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올해 가을에 개최되는 ASCC라는 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논문부터 학회까지 너무 바쁘신 거 아닌가요? 네, 한편으로는 매우 바쁘고 힘들기도 하지만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논문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협업해서 메모리 테스트나 디스플레이용 영상 압축,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를 위한 초기 성능 분석에 관한 연구도 최근에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어떻게 반도체와 사랑에 빠지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제 컴퓨터 구조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컴퓨터 구조라는 수업에서 이 CPU라는 게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고 메모리 반도체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배우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관련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네, 어떻게 보면 사랑에 푹 빠진 것처럼 해당 분야를 세부 전공으로 목표로 삼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2004년에 진학을 했으니까 어느새 20년 가까이 다 되어가고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반평생 동안 이어진 오랜 짝사랑인 것 같습니다. 연구 성과로만 보면 완전히 짝사랑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연구자분들이 반도체와 사랑에 빠져 계실 텐데요. 반도체 회로 분야의 전문가로서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역량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다른 거대한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시스템 반도체가 규모나 어떤 특성화된 부분에서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신 연구 업적을 갖고 계시는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저는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한국 시스템 반도체의 역량은 매우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 30년 전부터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어렵게 연구를 하신 선배 연구자분들이 후배 연구자분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위치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D램이나 어떤 플래시 메모리를 포함을 해서 이런 메모리를 둘러싼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와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응용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를 통해서 훌륭한 연구자들이 수행하고 계시는 그런 주제들을 토대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한국 시스템 반도체가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한국 반도체 대단하네요. 그럼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에는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까요? 네, 앞으로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보다는 함께 어우러져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정 응용 도메인에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의 반도체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쏟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자동차 그리고 생활가전과 같이 세트 혹은 디바이스와 같은 제품에서도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도체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해당 세트 제품이나 디바이스에서의 경쟁력도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기술, 반도체.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하면서 그리고 계시는 목표가 있으실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에서 김지훈이라는 사람이 아주 작게라도 기여를 했다는 부분이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안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담은 논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은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을 통한 우수 인력 배출일 수도 있고 혹은 주요 반도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 이전이나 기술 지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분야 사업에 약간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